아니 그래 증인 이거 위증에 관한 문제니까 신중하게 네, 답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증에 관련된 문제니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섭 선생님하고 이현승 감독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문화계에서. 예. 근데 이제 탈락된 이유는 최순실 씨 말에 의하면 좌성향이다라고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거를 한 2, 3일간 어디서 검증을 받아갖고 오셔서 저한테 안 된대요. 뭐 이렇게 누군가가 안 된대요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면서 그 안 되는 이유가 좌성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문화계에서 그 정도 활동하신 분들 중에 사실 진보적 성향을 안 가지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저도 사실 추천드리기 뭐합니다라고 이제 그래서 꽤 한동안을 추천을 못 드렸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선생님을 그분은 뭐 그런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 네, 그거는 그러면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그 11월 8일 중국에서 도착해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 증인의 조서를 보니까 밤 12시 자정을 넘겨가지고 네, 12시 35분에 검찰청에 도착해가지고 네, 도착하자마자 35분부터 새벽 4시 45분까지 조사를 받고 네, 그 다음에 새벽 4시 45분부터 새벽 5시 1분까지 열람을 하고 네, 그래서 보니까 대략 한 4시간 30분 가까운 동안 조사를 받았대요. 네. 그런데 증인이 아까 갑상선 수술을 받았다고 하셨죠? 네, 갑상선 암 수술 받았습니다. 암 수술을 받았는데 네. 그게 언제 수술을 받았습니까? 한 2년, 3년 된 것 같습니다. 2년, 3년 네. 됐죠? 그러면 그 후유증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이게 말을 할 때 이제 자꾸 이제 목이 건조해지는 목이 건조해지고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적으로 상당히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겠네요. 뭐 많이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나아지고 있고 예.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증인께서 5시 1분까지 열람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증인께서 2회 피의자 신문 조서 받은 시간을 보니까 같은 날 아침 10시 10분에 검찰청에 도착한 걸로 되어 있던데 네, 그러면 5시 1분부터 10시 10분까지 증인은 어디 계셨습니까? 구치소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갔습니까? 네, 그러면 검찰에서 구치소 가는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리가 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시간여 걸리. 1시간 정도죠. 그러면 증인께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까? 뭐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잤다. 그러면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10시 10분에 도착해가지고 오전 10시 10분에 도착해가지고 얼마나 조사받았습니까? 그날 또 자정을 넘겼습니까? 네, 기억으로는 그런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예. 새벽 3시 38분까지 조사를 받고 새벽 3시 39분부터 새벽 4시 3분까지 조사 열람을 한 걸로 나타났는데 네, 1시간 잠을 자고 이렇게 아까 4시간 반 조사하고 지금 18시간이나 또 그 이튿날 잠 1시간밖에 안 잤는데 조사를 했는데 네, 증인이 그 약을 먹고 복용하고 정말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최순실이도 여기 자기도 새벽 1시 35분에 조서 보락할 때 체력이 바닥이 나가지고 조서 볼 힘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증인께서도 이렇게 1시간밖에 잠 안 자고 4시간 반 그리고 18시간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조사를 받았는데 증인이 거기서 심리적 협박이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가 조사를 받았던 내용이 예. 뭐 약간 뭐 기억이 희미해서 조금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변호사님 자, 저는 아까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국내에 들어올 때 저희 가족이 저한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치스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거에 대한 약속으로 검찰에서
어떻게든 저는 네, 아까 열심히 조사를 받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검사님하고도 약속을 했던 게 저는 힘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예. 아까 정인께서 네. 그거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것만 묻겠습니다. 정인이 저 신문 조서를 보니까 자, 그 3,734쪽 보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또 4,905쪽에 보면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4,906쪽 언론 보도 내용처럼 4,911쪽 보면 언론 기사 내용을 보면 4,912쪽 언론 기사를 보면 요거는 비근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네. 증인이 하도 조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비근한 사례를 들었는데 결국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이해 피의자 신문 조서부터 언론 보도부터 먼저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중간중간 언론 보도를 많이 제시했는데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증인이 중국에서 귀국했기 때문에 예. 지금 국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이래 물으니까 증인께서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결국 증인은 이 언론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인이 충분히 확인할 기회는 없었지만은 아마 언론 기사가 이렇게 보도된 걸로 봐서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기억했던 바에 한해서는 저는 아니, 그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그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위증이 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떤 언론 보도인지 지금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 내용을 하락하면 증인이 검찰에서 그 언론 기사 내용을 상당히 긴 내용을 계속해서 예, 서 변호사님. 물었기 때문에 서 변호사님, 그 질문 취지를 알아듣죠, 지금? 예. 알아듣죠. 증인이 예. 그 명확하게 한번 입장만 얘기해 보세요. 네, 뭐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검찰 조사 저도 처음 받아 보니까 사실은 뭐 처음에 조사받을 때 한 2, 3일은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웠고 떨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검사께서 뭐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서 나중에는 조금 더 편안한 자세에서 많은 기억을 떠올려서 조사를 받았었던 기억입니다. 예. 예, 철회 조사할 때 본인이 동의했습니까? 네, 동의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하나만 주변에 하나만 예, 그러세요. 지금 이제 저쪽에 그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윤정섭 씨하고 뭐 그 사람들을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약간 좌성향이라고. 근데 증인도 아까 그 신문하기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증인도 좀 진보적인 문학의 인사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증인도 좀 진보적인 입장인데, 근데 왜 증인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본부장도 되고 단장도 되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뭐 그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치적인 뭐 활동을 했던 건 아니고 단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진보적 성향이었다고 하는 건 뭐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화낼 수 있었던, 분노할 수 있었던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럴 때 저도 분노해서 글을 올렸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좀 진보적 성향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던 거였고요. 제가 뭐 어딘가에 두드러지게 나서서 뭐 5.18 광주 묘역 참배했던 거는 뭐 그건 거기 들리면 당연히 참배해야 되는 거니까 했었고, 근데 이제 윤정섭 선생님이나 이현승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면에 드러나는 이제 그런 어떤 큰 전시나 영화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좀 뭐가 좀 그렇게 보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정부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분보다는 다른 분이 좀 정부하고 소통도 잘 하고 또 협조도 잘 되고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분을 선택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좌성향이라는 물을 게 아니신 것 것은 같아요. 그 부분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좌성향이라는 것은 어떤 그건 주관적인 평가인데 소통이 잘 안 된다. 정부하고 소통이 좀 잘 되기 어려운 사람인데 이런 취지의 얘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뭐 저는 그냥 들은 대로만 말씀드린 거고 제가 그 뒤에 뭐 어떤 검증을 걸쳤는지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가 처음 인사 추천을 하라고 해서 처음 했던 거라서 그냥 또 그런가 보다. 사실은 제가 뭐 그런 부분에서 무지했기 때문에 잘 몰랐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됐습니다. 예, 재받은 신문에서 나온 거 한 개만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최순실 씨가 이제 여러 개 얘기했던 것 중에서 나름 신념을 갖고 확실하게 얘기했다고 하는 게 2017년에서 2018년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준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얘기는 언제쯤 처음 들었던 것 같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한 게 있나요? 그 얘기는 뭐 저만 들은 게 아니라 그때 그 미르재단 그 일을 봐줬던 뭐 김성현 씨나 뭐 이한선 씨나 아마 다 같이 있던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요. 뭐 무슨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먼 이야기로 들리고 그게 어떤 뭐 근거 있는 이야기로 사실 들리지가 않았는데 최순실 씨는 조금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최순실 씨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가볍게 들을 수만은 없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 얘기를 하고서 중국의 그 동북 삼성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통일이 되고 나면 그 지역의 문화가 우리 문화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좀 뭘 좀 해보라고 그거를 누구한테 그때 뭐 기획을 한번 해보라고 시켰는데 그게 누군지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고요. 그 말을 들었던 시점도 그럼 지금 그게 2016년 초 같습니다. 예, 제가 한 3, 4월 이후에는 제가 최순실 씨를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아마 그 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우리 재판부에서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도 안 좋으시다는데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네요.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다가 자꾸 말이 끊어져서 충분히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수사를 받으시면서 네. 가족들하고도 약속을 했다. 네. 더 이상 수치스러워지지 않겠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성실하게 답변하셨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자, 증인이 생각하는 이런 일.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증인이 생각하는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그게 뭡니까? 그걸 간단히 한 말씀 해보세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알고 있는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알지 못했던 일들은 언론을 통해서 저도 보고서 놀라웠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첫 번째 제가 알고 있었던 일은 특히 이제 미르재단 같은 일을 제가 유추해 보면 이거는 제가 눈으로 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황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르재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최순실 씨가 15년 들어서면서부터 종종 재단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재단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문화융성 사업이 지금 공무원들이 하나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짜증 섞인 이야기를 많이 좀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민간들이 해야 돼라는 얘기를 강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생긴 게 정말 재단이었고, 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운영되는 모든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의결에 의해서 어떤 그 대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가 프로젝트를 항상 적어갖고 옵니다. 그 뭐 어디서 적어갖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늘 적어갖고 오는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포스트잇에 적어갖고 와서 그거를 지시하고 그게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질 때 항상 거기에 브랜드 같은 걸 기획을 시키고 그 브랜드가 보여지는 시점에 대통령께서 나타나시고 저는 이 구조가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저도 뭐 약간 이제 뭐 사실 소름이 끼쳤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저희는 이제 광고 전문가들이 그 주변에서 같이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광고 전문가들이 이 브랜드를
성공을 시키려면 어떠한 기획 방향이 좋다라는 걸 저희가 제안을 하는데 최순실 씨는 다 필요 없다. 이거 대통령께서 한번 나타나셔서 이거 한번 하면 그보다 더 좋은 효과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이제 16년도에 이제 미르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운영돼서 나왔던 일들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16년도 중반 이후에 최순실 씨가 저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재단이 시작되고 제가 김성현 씨나 여기 지금 오늘 거론돼서 얘기 나왔던 김성현 씨, 이한선 씨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회의적인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16년도서부터는 좀 우리가 좀 변화를 갖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또 최순실 씨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사실은 좀 관계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보고서 저도 몰랐던 사실들 특히 이제 K 스포츠 이제 그 K 그쪽 그 스포츠 쪽 재단도 생긴 걸 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선 이제 머릿속으로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퍼즐이 좀 맞춰지고 아 최순실 씨가 어떻게 지금까지 했었구나라는 게 이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도 맞춰지면서 뭐 다른 것보다 저희 이제 가족이 굉장히 저한테 그런 요구를 했고요. 지탄을 좀 하면서 저라도 지금이라도 반성을 해라라고 했던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알고 계시는 거는 좀 상세히 말씀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얘기는 지금 K 스포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잘 아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아까 이건 제가 그냥 이해한 게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네네. 제가 그럼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지금 아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이 미르 재단하고 그 플레이그라운드 네. 여기 플레이그라운드는 저 원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라 뭐였죠? 인터 플레이그라운드.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인터 플레이그라운드하고 관계가 협업으로 가던 중에 이게 중단이 됐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 K 스포츠가 언론에 비추는 문제라는 것이 결국 K 스포츠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되는 블루 K라든지 아니면 여기 PG라든지 이런 데다가 사업을 몰아주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미르도 결국 같은 구조로 가다가 중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문제가 있다.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묻는 네, 겁니다. 뭐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게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제가 무지했고 저도 같이 분명히 동참해서 했었던 뭐 인사 추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저로서는 제가 지각하지 못했고 그게 잘못이었다라고 저도 사실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뭐 국내 들어오면서 언론 보고 이런 지탄 받으면서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단 관련됐던 부분은 하여튼 본의 아니게 관여됐고 청탁 부분은 잘못인지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까 반성한다 그런 취지시라는 뜻이시네요. 네. 그 인사 관련돼서는 지금 미르 재단의 이사장이나 아까 이사 이런 분들은 이제 추천하시는 거 말씀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실무진에서는 저 수사 기록 중에는 김정은 본부장도 아마 증인이 추천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원래 그런 제키라고 부르는 예, 맞습니다. 실무진 중에 또 추가로 추천해서 일하고 있는 분은 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 김정은 본부장 한 네. 사람입니까? 예. 그리고 K 스포츠는 전혀 예. 모르시고요. 사실 그 체육재단이 생긴지도 몰랐습니다. 그거는 예, 생긴지도 예. 모르셨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게 뭐가 있냐면 그 이제 이성한 씨 관련돼서 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최서원 씨가 증인으로 최순실 씨를 말합니다. 네,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은 굉장히 억울한데 지금 이런 이성한 무슨 고영태 뭐 이렇게 아까 뭐 걔네들이란 표현도 썼는데 이런 사람들이 본인을 지금 모함하고 있다. 이제 이런 취지 증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증인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이거 본인의 이 일로 자기 명예가 되게 추락되고 참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증인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네. 어떤 점에서 일리가 있다는 겁니까? 이성한 씨의 말하자면 이야기 중에 일리가 있다는 부분이 네. 어떤 부분입니까? 이성한 씨를 이쪽에서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이제 김성현 씨하고 이한선 씨가 최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재단 내에 그 뭐 경상비라든지 그런 어떤 근태라든지 이제 이런 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문제는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성환 씨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성환 씨는 이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시 체계가 이렇게 돼버리고 본인은 재단 이사회에 들어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성환 사무총장은 이제 기획력이 굉장히 제가 뛰어나서 제가 추천을 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기획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페랑드 미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이 다 검토돼서 가야지 안 그러면 이 기업들한테 나중에 어떻게 이걸 보고를 할 거냐 본인은 이거 기업들한테 이거 보고 못한다 이런 식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그건 일리가 있다 당신 말이 맞다라고 제가 호응을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뭐 이미 최순실 씨가 감정적으로 이성환 씨에 대해서 너무 안 좋아져 있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성환 씨한테 제가 뭐 검찰에 나중에 증거 자료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6월 15일 이후로는 나는 내가 당신을 소개했지만 이 관계에서도 나는 아예 빠질 테니 이젠 난 모르겠다.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저쪽 이사장님이나 최순실 씨하고 얘기를 해라라고 했었습니다. 네. 플레이그라운드 관련해서만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네. 이 플레이그라운드는 원래 김홍탁 씨가 사용하던 말하자면 상표라고 할까 상호랄까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네. 이 이름을 조금 바꿔가지고 인터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아마 최순실 씨가 지금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네. 왜 김홍탁 씨가 이런 자기가 쓰던 이름을 최순실가 사용하는 걸 허락해 줬나요? 그 김홍탁 씨가 최초에는 이제 그게 어떤 이익 목적의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조합 형태 디지털 광고 대행사 전문가들이 좀 모인 조합 형태로 만들었던 회사였고요. 원래 플레이그라운드가 예. 그런 취지였는데 이제 실제 인터플레이그라운드라고 인터라는 말도 최순실 씨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만들면서 최순실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도 하고 사무실도 좀 그럴싸한데 또 얻게 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대표는 김홍탁 씨가 대표를 맡아서 전체 이제 같이 김성현 씨하고 운영을 했으니까 그 이름을 선뜻 이제 본인이 고집을 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이름을 꼭 썼으면 좋겠다고. 최순실 씨가. 아니 최순실 씨한테 김홍탁 그렇게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럼 김홍탁 씨는 그 아까 조합 형태 플레이그라운드 말고 영업적인 광고 회사를 따로 운영하진 않으셨나요? 네. 그 모스코스를 같이 하다가 모스코스를 갖다가 그거를 폐업을 하고 플레이그라운드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김홍탁 씨가 이 광고 업계에서 영업적으로 일을 한 거는 최순실 씨랑 같이 일을 시작한 거네요. 모스코스나 이런 것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 입장에서는요. 네. 증인은 아프리카 픽처스나 뭐 다른 또 활동을 하고 계셨잖아요. 일종의 영업 활동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미르 일을 하고 하는 것을 돕기보다는 그 증인이 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는 게 더 증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제가 갖고 있는 회사에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다 지금 유능한 분들이 이 플레이그라운드에 모여서 이걸 도와주게 되죠? 일단은 플레이그라운드 전체 투자를 최순실 씨가 하니까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사무실도 그렇고 전체 투자를 해줬고 전체 매달 운영비도 월급도 다 최순실 씨가 이제 좀 지불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회계머니가 최순실 씨한테 있으니까 저희가 그 팀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월급까지 다 받아가면서 일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늘품체조 예전에 했었을 때 최순실 씨가 포기하라고 해서 거의 제작비를 거의 이제 반 이상을 못 받고 반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제가 몇 억을 받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본인이 포기하라고 했는데도 그거를 실제 제가 받은 줄 알고 저를 오해하고 저한테 심하게 표현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혼자 다 헤쳐먹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 회사에서 한다는 거는 최순실 씨한테는 그건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본인의 회사에 이런 일들에 말하자면 그 의사 결정을 최순실 씨가 다 해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이익을 내거나 예. 그런 기재가 아니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시면서 이제 미르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예, 그냥 종합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한 얘기였습니다. 네. 예, 예. 그런데 그 미르재단의 구체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실제 정관성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뭐 재단 이사회에는 제가 뭐 참여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재단 이사회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최초에 최순실 씨가 이야기한 목적 그 세 가지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러면은 저 증인이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는 일이 뭐였죠? 창업 그러니까 창작자들 문화 창작 콘텐츠 창작자들을 창업 지원해주고 그들 교육시키고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미르에서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런 데서. 그거는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기관 하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회계, 뭐 금융, 그리고 뭐 특허, 뭐 수많은 기관들이 그 문화창조융합벨트 안에 구성이 돼서 창작인이 보통 문화 창작인들은 기업을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법률도 모르고 특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본인이 아이디어만 갖고 창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손해도 많이 보고 아주 좋은 크리에이티브가 손해도 많이 보고 손실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곳이 융합벨트였기 때문에 미르재단하고는 사실은 성격이 다르다. 예, 굉장히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뭐 하는 데입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뭐 대한민국의 모든 콘텐츠에 관련돼서 뭐 거기도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데 문화창조융합본부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뭐 그렇게 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 중에 좀 선별을 했고요. 그래서 선별을 해서 융합이라는 걸 주제로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좀 융합할 수 있게 만든 기관이었고 컨텐츠진흥원은 대한민국의 창작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뭐 컨텐츠라고 명명할 수 있는 모든 장르에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이끌어주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그 미르재단하고 플레이그라운드랑 그 총괄 파트너 사업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네네. 그 내용에 보면은 뭐 한식 세계화를 위한 뭐 무슨 뭐 이런 거 콘텐츠 기획, 한중 문화계로 콘텐츠 기획 이런 것들을 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입니까? 좀 성격이 다른가요? 아마 컨텐츠진흥원에서는 하기가 좀 그렇고요. 뭐 정부 기관에서 만약에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한식은 한식재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또 뭐 문화체육부의 어떤 뭐 관광공사라든지 뭐 산하기관에서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컨텐츠진흥원은 뭐 조금 이제 좀 성격이 좀 틀립니다. 뭐 지금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영화, 드라마 이런 쪽이었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이 좀 다르다. 예. 그러나 그 일단 뭐 경우에 따라 문체부의 현재 주직 속에서도 이런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든다. 이렇게 네네네.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미르재단이 대통령의 의지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증언하셨고 또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최순실 씨가 모든 것을 미르재단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증언하셨죠.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대통령 의지로 했다는 걸 뭘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재판관님 그거는 제가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최순실 씨 입에서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 제가 뭐 눈으로 보거나 그 장면을 제가 뭐 파악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최순실 씨 입에서 대통령께서라고 이제 표현들을 가끔 이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최순실 씨가 이제 뭐 들어가다가 그 포스트잇에 뭐를 적어가지고 와서 지시도 하고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 최순실 씨가 이 문화 관련해서 증인 말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실 때 미르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그 문화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듣지 않고 누구한테 들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 포스트잇에 써 있는 글씨는 최순실 씨 글씨고요. 그러니까 누구 딴 사람이 쓴 걸 가져온 게 아니라 최순실 씨도 뭔가 회의를 하든 누구한테 들으면서 쓴 글씨를 이게 쓴 이제 거를 가져온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제 주변에 있던 뭐 문화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는 문화와 사실은 최순실 씨가 이야기하는 문화하고는 조금 갭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대중문화를 위주로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광고나 이런 마케팅 전반에 관련된 일을 이제 제 주변의 사람들은 했었고, 최순실 씨가 원했던 문화는 뭐 한식이라든지 뭐 교육 문화, 뭐 ODA 뭐 지원 문화, 뭐 사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조금 처음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거를 알고서 지식을 갖고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고, 최순실 씨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받아서 진행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대중문화나 뭐 제가 잘 하고 있었던 문화 쪽에 관련된 일이라면 아마 저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그 미르 재단의 일은 아까 네. 말씀하실 때 현재 행정부 조직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영역에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은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인터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그 일을 그 미르 재단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구조상?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 구성됐던 실제 인적 구성들은 굉장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무슨 재단 이런 데서 뭐 아마 일을 하라 그러면 다 싫어할 겁니다. 이게 본인들은 그런 마케팅 전문가고 브랜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브랜딩을 할 수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지. 저도 처음에 재단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는 그냥 무슨 공익재단, 뭐 사회 무슨 공익재단이구나라고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 재능기부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뭐 아까 그 문화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하는 것들을 이 또 인적 구성을 좀 달리 하면은 그 미르재단 같은 약간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곳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을 하면은 지금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네, 만약에 하려고 하면 뭐 비영리로만 한다고 하면 예,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인원 구성만 하면 되니까 사실은 오히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하기가 벅찬 일들이었었고요. 왜냐하면 뭐 전체적 브랜딩을 하는 일들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플레이그라운드가 하는 게 오히려 좀 보기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증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좀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취지가 그런 취지 말씀 아닙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좀 더 공적인 기관에서 투명하게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아까도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최순실 씨를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정확히 만 2년 됐었습니다. 만 2년 동안 저도 모르고 사실은 무지해서, 그리고 저도 뭔가 최순실 씨한테 기대를 하고 했던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보고 듣고 제가 느꼈던 것들이 2년 동안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귀국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일이 저도 지금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제 스스로 그냥 느꼈던 거였습니다. 그게 어느 한 특정한 사건과 어느 특정한 일을 보고서 제가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2년간의 일을 회귀해보고 그리고서 저도 이게 잘못된 일이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구나라고 쭉 전체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느껴가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